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코치입니다. 자, 알아야 줄인다. 개원세무 6강입니다. 감가상각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감가상각 명세도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상 최근에는 세무 이슈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까 이제 상세하게 그 여러 원장님들, 선생님들 그 실제 병원에 감가상각 명세서를 요청하신 다음에 꼭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9월 말쯤 되는데 이제 감가상각 올해 거 2025년 감가상각 요청하셔서 혹시 뭐 자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자산이 들어가는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부터 할까요? 자, 여기 뭐 그 디프레션이에요. 만약에 가치가 감소한다. 가치가 감소하는 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세법은. 그렇죠? 자, 경비를 인정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으로 매년 가치 감소를 시켜가면서 경비 처리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단기 비용이라 그래서 그 해에 비용을 사용한 해의 전액을 경비 처리해준다. 이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경비 처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감가상각, 가치가 감소하면서 매년 아니면 몇 퍼센테이지를 차감하면서 이제 세법에 정해진 기간만큼 정해진 횟수만큼 감가를 경비 처리하는 부분을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종류는 간단합니다.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거. 병원 같은 경우 뭐가 있겠어요? 기계가 있겠고, 시설장치가 있을 거고, 인테리어가 있겠죠? 인테리어가 있고, 또 자동차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 자, 그냥 형태가 있는 자산을 그 감가상각에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형태가 있는 자산은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고가. 고가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한 해년도에 단기의 비용으로 정부 처리를 시켜주기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뭐 세금도 좀 덜 거칠 거고. 그래서 세법에서 종류라든가 방식을 다 정해놨어요. 정해놔서 형태가 있는 자산들은 그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서 경비 처리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천천히 나누어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준 게 이제 유형자산이고. 자,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병원에 같은 게 어떤 게 있겠어요? 특히 가장 많은 게 영업권이죠. 여러분이 이제 양도양수를 하실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양도양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반드시 영업권이라는 행권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물론 뭐 거의 다 쓰러져가는 병원을 뭐 그냥 껍데기만 받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하면 영업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뭐 영업권이 발생하는 건 뭐 어느 정도의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 영업권은 어떻게 그 회계 처리를 하느냐? 오늘은 이제 감가상각이니까 영업권을 준 사람이 입장이에요. 영업권을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양수 받으신 분이 영업권을 이렇게 돈 줬을 거 아니에요. 영업권 얼마를 주고 이 병원의 영업을 권리를 받았으니까 이 자산 대장에 무형자산이 들어갑니다. 무형자산 형태가 없다는 거죠. 무형자산이 들어가서 5년 동안 20%씩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없는 것 중에서 특허권이 있죠. 특허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뭐 여러분 홈페이지를 뭐 굉장히 비싸게 만들었다. 굉장히 고가다. 그러면 무형자산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산을 유형으로 신고할 것이냐, 무형으로 할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하고 세무 담당 대리인과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감가를 하겠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병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액법. 말 그대로 그냥 똑같은 금액을 하겠다. 뭐겠어요? 그냥 차량 뭐 5년간 뭐 정액법 하겠다. 5년 정액하겠다. 그럼 매년 20%죠. 참고로 우리 그 선생님 차량 사시잖아요. 차량은 무조건 5년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뭐 2월 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액법이죠.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그 퍼센테이지만큼 감가를 한다는 방식입니다. 매년 잔액에 대해서 감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뭐 정률 4년은 52.8%, 정률 5년은 45.1%인데, 자,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자산을 100만 원을 샀어요. 100만 원을 사서 내가 만약에 정률법 뭐 4년으로 감가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얘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건 지금 이제 이 정률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건 논외로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4년이면 52.8%죠? 그럼 100만 원에 50.8%가 감가가 되는 거예요. 52.8%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감가상각 신고할 때 52.8% 해당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52.8을 감가하고 나머지 금액이 일로 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시 52.8%.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4년이다 그러면 뭐 연속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4년, 4회 정도 하면 없어지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5년으로 할 거냐, 4년으로 할 거냐는 역시 사무대리인분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개원 초에 개원하실 때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비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하겠는데, 자, 제가 궁금하게 말씀드린 게 오늘 테마 중에 하나인데, 임의상각이다. 이건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원 초에는 뭐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매출도 작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비가 남아요. 경비가 남습니다. 감가상각까지 거기 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가 남으면 자 2월 내년으로 2월에서 내년에 생각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차가 좀 꽤 된 병원은 경비가 부족하죠.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는 소득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세금이 무서우니까 올해 어떻게든 감가를 좀 많이 해서 경비를 좀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럴 때는 한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감가상각의 처리방법 중에 굉장히 유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임의상각이라는 겁니다. 임의대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럼 임의대로 하느냐? 자, 그거는 잔액이 남을 때까지예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감가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개념을 했고, 자, 임의삼각지도를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의삼각지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소득률 결정 시의 신고 금액은 가장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된다. 임의삼각지도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경비를 결정하잖아요. 경비를 결정하기 전에 소득률을 결정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률 30%로 세무사님하고 선생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A란 병원과 B란 병원이 있어요. A 병원은 자 그냥 100원이라고 할게요. 100원인데 소득률을 30% 결정했다는 얘기는 소득률은 이익률과 동일하거든요. 그럼 소득률이 30원이 되게끔 장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경비엔 A 병원은 70원의 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 30%가 되잖아요. 100원에 이게 이제 수입이에요. 매출 100원에 대해서 이익률이 30원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득률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경비인 70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경비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A 병원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감가를 살폈더니 만약에 50원이 있어요. 감가가. 한도겠죠. 한도. 세법이 주는 한도. 자, 그러면 소득률을 30원을 신고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인 20원을 찾으면 돼요. 20원을 신고하겠죠. 신고함. 자, 왜냐하면 소득률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담당자가 아니면 원장님이 이걸 30원이나 40원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가가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한다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찾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감가가 50만 원이 있고 세금 계산서나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금액이 20원이 있어서 이 합이 70원이 돼버리면 우리는 여타에 더 필요한 그 작업을 하지 않겠죠. 자, 반면에 B병원은 이렇게 합니다. 수입이 100원이에요. 100원이고 소득률도 3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70원에 대해서 역시 경비를 찾아야 되는데 감가를 먼저 하지 않고 먼저 경비를 찾아요. 경비를 찾아보니까 한 40원이 찾아졌어요. 그 다음에 그럼 70원에 필요한 70원에 40원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감가가 30원만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소득률을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하고 B병원에 있어서의 절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는 감가상각인 50만 원을
감가상각인 50만 원을 풀로 다 썼어요. 그날 그 해 거를. B병원 같은 경우는 경비를 찾았기 때문에 감가를 줄였죠. 50원이 한도였는데 여기는 감가를 30원만 썼죠. 30원만. 왜? 20원을 경비를 찾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몇 번 돌려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임의상각제도란 얘기는 다른 경비들을 충분히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감가상각을 결정하고, 만약에 내가 신고하려는 소득률이 결정이 됐다, 거기 부합했다, 그러면 2월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죠. 감가상각제도는 임의상각제도다. 한도에 따라 기간과 금액을 임의로 조절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연도의 업종 평균보다 소득률이 낮으면 감가를 감소시켜서 신고하고, 소득률이 높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까지 신고할 수 있다. 즉 이 뜻이죠. 소득률이 높다고 판단됐어요. 원장님의 소득률이 높아요. 그럼 최대 한도로 넣어야죠. 감가 한도라는 게 있으니까 세법에서 정해진 감가 한도를 맥시멈으로 넣습니다. 자, 그런데 타경비가 너무 많아서 흔한 말로 소득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소득률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감가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는 임의로 조절, 즉 내년에 하거나 혹은 후년에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의상각제도라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또 실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슈하고 관리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 경험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감가상각의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보면은 허위 자산이 등록된 것들이 있어요. 자, 허위 자산이라는 거는 잘못 등록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잘못 등록하거나 등록 자산이 확인이 안 돼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할 텐데, 등록 자산을 확인이 안 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파이낸셜. 그냥 이런 온라인 플랫폼 있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뭐 300만 원 샀다. 300만 원 썼다. 그런데 그거를 감가상각으로 신고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조사할 때.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뭘 샀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등록 자산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허위 자산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허위 자산으로 등록하는 부분 때문에 감가상각이 이슈가 좀 있고요. 반대로 누락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자, 영업권 잘못 계산해서 혹은 임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산정을 안 하는 경우 누락기죠. 그 다음에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자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이 자산이 누락되는 케이스도 덜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누락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실질적인 손해가 큽니다. 실질 손해가 굉장히 커요. 크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자, 한 선생님이 양도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양도 받은 거예요. 그럼 영업권 줬죠? 영업권을 주고, 뭐 양도 자금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뭘 받았어요? 보통 포괄이니까, 뭐 시설 장치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빠졌다는 거니까, 결국엔. 얘가 계산을 잘못해서 누락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우리는 여기서 영업권을 정액법에 의해서 5년간 경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못 계산되면 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가상각이 누락되는 케이스는 영업권이 잘못된 케이스, 양도 양수 자산이 잘못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이거는 뭐 실수라고 봐야겠죠, 실수.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에 이제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플러스 뭐 기타 작은 뭐 기계 장치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 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계산서가. 그런 거를 만약에 직원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집어넣는다. 그러면 재료비가 자산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재료비를 숨겼던 것처럼 보여져요. 재료비를 숨겼다는 얘기는 매출을 누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가 잘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 명세서는 한 번 들어가면 삭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수정신고라든가 이런 세무사의 컨펌을 받으면 되겠지만 또 복잡하고 재료비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5년이 지나도 대장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0원이라는 금액을 남겨놔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명세서까지 못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산 명세서를 보면, 오래된 병원을 보면 자산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이유는 2,000원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기록이에요, 기록. 이런 자산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 자산을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경우 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논란이 많이 되죠. 이슈가 많이 돼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선비로 이제 수선비 처리하면 뭐가 돼요? 경비 처리가 당해년도 되죠. 해 된단 말이에요. 단기에.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시설 장치를 뭐 7, 800만 원짜리를 그냥 수선비로 넣었다. 그럼 조사관들이 인정받기 힘들죠. 그래서 감가자산을 단기 비용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무 이슈가 있으니까 혹시나 수선비나 이런 쪽에 금액이 작지 않은, 물론 금액의 판단이 얼마다 이런 건 없어요. 그 판단이 생기면 반드시 그게 감가자산이 혹시 수선비로 들어가 있지 않나 하고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자, 관리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반기쯤, 지금이죠, 지금쯤 감가상각 명세서를 신청을 하세요. 세무대리님께 요청하셔서 유형, 무형 다 달라고 하세요. 다 받은 다음에 위에서 지금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허위 자산은 있는지, 누락이 되진 않았는지, 혹시 제로비는 있는지, 아니면은 인테리어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상각되지 않은 거, 즉, 향후에 감가할 금액이에요, 금액.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래야 감가가 거의 없으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감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 또 경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료 요청하시고, 두 번째는 미상각 잔액이 얼마인지. 요 미상각 잔액들도 보는 방식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블로그를 찾아봐도 되고, 저희 채널에 다른 쪽을 보셔도 이 감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 미상각 잔액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누락이나 허위 등을 자산을 살펴서 감가명세서가 문제가 없도록, 왜냐 들어가면 나오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알아야 줄인다 시간은 시간이 짧은 게 원래 특징이라서 제가 좀 길게 됐는데, 물론 감가가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되고, 기초이지만 또 조사가 나오면 또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폭탄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